안녕하세요. 철순의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2020년 4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에리카 라인 지음의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덜 중요한 것은 지워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니멀리스트라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미니멀리즘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책은 일본 작가가 쓴 책이 많은데요. 에리카 라인은 미국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무조건 버리라고만 하진 않습니다. 자신이 진정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의 우선순위를 따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의 핵심이 바로 이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강조하고 여러 가지 일상에서의 솔루션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읽기에 아주 수월했습니다. 이 책 소개에 앞서 이 책의 저자인 에리카 라인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저자인 에리카 라인은 단순하고 목적이 있는 삶을 키워드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준 미니멀리스트라고 합니다. 하루 수천 명이 방문하는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목적 없이 바쁘기만 한 사람들에게 단순한 생활 방식을 제안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만족스러운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에리카는 누구보다 복잡하고 정신없는 인생에 끌려다녔다고 합니다. 새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인 일들에 완전히 지쳤을 무렵 미니멀리즘을 만났다고 합니다. 여러 지침대로 물건을 수도 없이 갖다 버렸고 나중에는 정리와 수납의 달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머릿속을 지배하는 세상의 욕망과는 여전히 멀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에리카는 내면의 진짜 목소리에 집중하기로 했고 미니멀 라이프의 핵심은 사고방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게 중요한 가치를 우선순위로 두고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삶의 방식. 요컨대 에리카에게 미니멀리즘이란 자신에게 꼭 맞는 삶을 살겠다는 선택이다라고 이 책에서 작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의 앞부분에 단순한 삶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라는 부분과 중간 부분에 또 업무에서 직장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간단하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는 15페이지입니다. 네, 단순한 삶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 한창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의 이야기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안정된 가정을 이루기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당시 나는 고향으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았다. 남편은 출장이 잦아 집을 오래 비웠고 나는 혼자 새 아이를 키우며 애정도 없는 직장에 다녔다. 버거웠고 외로웠다. 어느 날 오후 흔들 의자에 앉아 마루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태양은 부드러운 분놀림으로 온 하늘을 황금빛으로 색칠해 놓았다. 그때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오로지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현재가 너무 힘겹다면 이 상황을 무조건 버티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열쇠를 내가 들고 있는데 나는 진짜로 내게 어울리는 삶을 다시 설계해 보기로 결심했다. 진정으로 나와 어울리는 삶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왜 그 일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왜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핵심적인 가치관을 말한다. 자신의 왜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 밖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제거되면 꿈꾸던 삶이 더 분명하게 보인다. 이것이 미니멀리즘의 핵심이다. 미니멀리즘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고 내면의 참 모습에 어울리는 삶을 가꿀 수 있도록 돕는다. 툭하면 한눈을 팔게 만들어 결국 원하지 않는 것들로 삶을 가득 채우게 하는 방해 요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요컨대
미니멀리즘이란 자신에게 꼭 맞는 삶을 살겠다는 선택이다. 나는 미니멀리즘으로 이끈 것은 투머치 문화를 거부하고 싶다는 반발심이었다. 나는 너무 지쳐 있었다. 투머치, 그러니까 너무 많은 물건, 너무 많은 전화통화, 너무 많은 볼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너무 많은 약속에 넌더리가 났다. 나쁜 일정과 성취, 그리고 끝도 없는 물질의 축적을 높이 평가하는 문화에서 덜어내기란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었던 나는 삶의 다른 선택지를 붙잡지 않을 수 없었다. 힘들더라도 덜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당신도 그렇다면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해 보기 결심하는 것은 어떨까?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가치를 따라가 보는 것. 이 선택은 압박감과 죄책감, 그리고 극도의 피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계속해서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는 비움의 기술. 주위의 미니멀리스트들에게 언제 미니멀 라이프를 선택하게 되었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했다. 온갖 잡동사니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했을 때예요. 잡다한 물건들은 물론이고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정신적 잡동사니는 우리에게 나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잡동사니를 이고 지고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그 나쁜 영향을 깨닫기가 힘들다. 그러나 언젠가는 도저히 그것들을 감당하기 싫어지는 순간이 온다. 자신을 괴롭히는 잡동사니의 무거움을 체감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가 바로 변화에 대한 소망이 싹 트는 순간이다. 세 종류의 잡동사니를 하나하나 살펴보자. 이러면서 물리적 잡동사니, 정신적 잡동사니, 마지막으로 감정적 잡동사니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음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할수록 더 아름답다. 페이지는 26페이지입니다. 차에서 내려 주유하는 동안 5살 된 아이가 창밖을 내다보며 이렇게 물었다. 엄마, 기름 넣는 기계가 왜 우리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 작은 텔레비전은 광고를 방송하는 거야. 우리가 물건을 사기를 바라는 거란다. 아이는 아, 멋지네요 라고 말했다. 사실은 멋지지 않다. 우리가 하루에 접하는 광고의 양은 아찔할 정도로 많다. 쏟아지는 광고 홍수 속에서 사람의 눈을 잡아끄는 광고의 기발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인이 하루에 접하는 기업의 메시지가 4천에서 1만 건에 달한다고 한다. 광고 기술은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우리가 온라인에서 무엇을 클릭하고 무엇에 관심을 가졌는지 정보를 수집해 활용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SNS, 피드에서 팔로우한 사람들이 홍보하는 제품을 접한다. 기업들이 인플루언서들과 손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광고가 더 교묘하게 일상에 침투함에 따라 소비주의 판도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바뀌었다. 우리는 광고에 둘러싸여 많을수록 더 좋다는 메시지에 잠긴 채로 성장했다. 미니멀리스트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현상의 의문을 제기한다는 뜻이다. 미니멀리스트로 살고 싶다면 우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광고에 적게 노출되어 구매욕을 자극하는 수많은 제품을 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물건을 구매해서 얻은 행복감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가? 물건을 소유할 것인가 아니면 경험을 얻을 것인가? 제품을 산 뒤에 배터리 교체, 보관, 수리, 세척 등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 혼잡하고 어수선한 환경에서 어떤 기분이 드는가? 우리 집은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가? 내가 없으면 누가 내 물건을 정리해야 하며 이 부담을 덜어주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미니멀리스트의 렌즈를 통해 내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집을 넓히고 싶다는 소망을 조금씩 버렸다. 집이 넓으면 청소할 것이 많아진다. 더 이상 액자와 예술 작품으로 벽을 채우지 않았다. 단순할수록 더 아름답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지에 점차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자 이전보다 만족감과 자신감이 더 커졌다. 이렇게 해서 앞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렸는데 계속해서
5페이지입니다. 제가 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만난 사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적정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삶의 만족도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요소는 인간관계다. 직장의 인간관계도 예외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는 지금껏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었다. 여태껏 알고 지냈던 여러 사람들 가운데 가장 친절하고 쾌활한 여자들과 날마다 점심을 함께 먹는다. 아주 많은 영감을 남에게 불어 넣어주는 사람들이다. 나는 동료들에 관해 구설을 입에 올리거나 더 안타깝게도 누군가를 이간질시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다. 문제는 우리가 개인 생활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통제할 수 있지만 직장 생활에서는 그러기가 여의치 않다는 사실이다. 잠시 당신의 모든 동료를 떠올려 보고 그들이 당신에게서 무엇을 끌어내는지 생각해 보자. 가장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다하고 영감을 불어넣는가? 그들은 당신이 일에 적용하고 싶은 가치들을 실천하는가? 아니면 불평하고 집중을 방해하고 뒷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사기를 꺾는가? 비록 주변 사람들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직장에서 더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는 있다. 직장에서 만들어내고 싶은 경험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동료나 부하 직원, 심지어 관리자가 있다면 다음 방법을 시도해보라. 그러면서 그에 대한 대책, 솔루션이 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은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이 있어서 뒷부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충성을 바친 어느 남자의 후회. 어느 날 내가 커피숍에 앉아 있을 때 한 노신사가 내 앞에 자리가 비어 있느냐고 물었다. 그의 질문을 받고 나는 놀랐다. 내가 앉은 자리는 2인용 테이블이었고 주변에 빈 테이블이 군데군데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웃음을 지으며 노트북을 테이블 구석으로 밀어놓고 그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솔직히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섰지만 말쑥한 차림의 노인과 나누는 대화가 내 일보다 더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노신사는 자기 나이쯤 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질문해도 거리낄 것이 없다며 농담을 건넸다. 그러고는 내 가족과 취미, 직업을 묻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커피를 다 마신 뒤 지갑과 열쇠를 챙기면서 그는 지금도 내 기억에 남아있는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당신 나이였을 때 하고 싶었던 일은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전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원치 않던 승진을 했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가족에게 소홀했어요. 나와 가족보다 상사에게 더 충실했지요. 정말 많은 것들이 내가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른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노신사가 자리에 몸을 일으켜 행운을 빈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의 집이 어떤 모습인지 전혀 몰라도 내 앞에 선 이 사람은 분명히 미니멀리스트라고 생각했다. 미니멀리스트의 사고방식은 삶이 그에게 건넨 선물이었다. 비록 그것을 이해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지만 말이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느닷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벤에 몸을 실어 전국을 여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물론 당신의 심장이 그곳으로 이끈다면 무조건 시도하라. 무언가를 배우는 일부터 여행을 하거나 그냥 집에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일까지 당신이 마음속에 그리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변화는 오늘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 네, 이 부분이 제가 이 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서 5장 생활이 단숙해지면 가족이 화목해진다부터 가장 작은 변화로 시작된 일상의 기적까지 아주 재밌고 단순함의 힘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사례를 곁들여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것을 걷어내자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한 자리가 생겼다고 말해주는 책, 복잡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는 단순함의 힘의 강력함을 말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오늘 철수의 책방 영상은 모두 마치겠고요. 단순한 삶이 불러온 극적인 변화가 궁금하시다면 이 책,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라는 책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 영상도 여러분들 삶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순의 책방이었습니다.